5월 18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가 정말 지겹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지겨운 일이 한두 개도 아니죠. 자, 드루킹 사건을 다루는 정권의 추잡함이 지겨움을 넘어서 극악합니다. 이게 좌파, 우파 다 좋은데요. 적어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이요. 1부는 금요 칼럼으로 이것이 촛불 민주주의의 최후 모습인가. 드루킹의 지금 옥중 폭로와 국가 시스템, 정체성, 안보의 총체적 붕괴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말부터 촛불 시위가 한국에서 번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정권은 촛불로 집권했다고 뻔뻔하게 촛불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좌파들의 각종 모임에 가보면 공개 세미나에서조차도 촛불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의 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로 촛불이 오늘날 문정권을 만들었고 그 문정권은 엄청난 전부 인권설에 버금가는 전부 한마디로 도덕성을 갖춘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촛불이 뒤에 있으니까 적폐의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이 보수 쓰레기들을 다 청소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촛불 정신의 또 다른 모습은 전쟁과 핵 위협에서 벗어나 도대체 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누가 핵을 위협하는가부터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북 좌파들은요. 전쟁을 북한이 일으키려 하고 핵을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일본을 향해서 위협하는 것이지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측면을 북한의 입장에 서서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친북, 종북 좌파들은 일찌감치 내재적 접근이라는 학술적 표현까지 붙여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내재적 접근요. 그야말로 북한 편에 서서 한국과 미국의 트집을 잡아보고 북한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 100% 이해하는 관점을 갖자라는 김일성주의의 다름없는 부분입니다. 자, 저보고 저 친구 뭐 이야기할 때 보수 수구 꼴통이다 어쩌다 하면서 좌파들이 떠들썩하게 하는데요. 저는 고수 꼴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상식적인 모습을 좌우를 막론하고 질타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한국당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홍준표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한국 사회에 비판을 해야 될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끔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황장수가 왜 이재용이 말은 안 하느냐, 재벌 비판 안 하느냐 하는데 한국의 수구 꼴통 보수들은 저를 좌파다, 황장수는 경제에서는 빨갱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들으면서 헛소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 정권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 촛불 정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갖다 붙이면서 자신들의 도덕성이 마치 하늘에서 타고 났는 양 지금 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권 분립과 국가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하나만 보십시오. 오늘 드루킹이 어제자로 옥중에서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가 터졌습니다. 제가 조선일보가 일찌감치 드루킹과 이렇게 아마 드루킹 구속 전에도 한번 접촉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드루킹 사건 초기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문정권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돈을 받고 일한 조직이 아니라 드루킹 조직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보기 드문 돈을 자생적으로 조달하고 줘가면서 일한 문 캠프의 대선 비밀 사조직이다. 그리고 김경수를 통해서 캠프에 다 보고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한 부분에서 드루킹은 정확하게 그런 김경수와의 공모 지시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드루킹이 폭로한 것은 이 진실이 자신과 일당 몇 명을 제거하고 꼬리를 자른 채 끝낼 것이고 특검을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두려움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자신들만 역사적으로 선거 브로커로 제거되는 모습들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솔직한 폭로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드루킹 폭로의 진실성을 믿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폭로를 한 드루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 그 뜻을 존중해 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답변을 조정하거나 그리고 또 이 정권의 불리한 답변을 무시하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폭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이 정권은요, 온갖 이념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마치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하고 보수적 가치를 가진 정권과 싸운 모든 부분들을 영웅시하고 감성적으로 포장해서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개인이 자신의 가치의 중심을 경험과 학업과 노력에 의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 국민 전체가 100이라면 제가 볼 때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한 5% 정도 될까 말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5%는 그때의 흐름과 여론과 옆에서 뭐라 하는가, 언론이 뭐라 하는가, 프로파간다와 선동에 넘어가서 그야말로 자신의 가치가 뭔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의 그간에 많이 배운 농객이라는 자들조차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보수의 정론지라고 자처한 언론조차도 문 정권의 평화쇼에 한마디로 자신감을 잃고 슬그머니 기대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평생을 언론을 한 보수 정론지도 그럴 것인데 하물며 개인이 이런 시대에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술자리나 식사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지금 몰고 가는 대북 평화쇼의 기본적인 모습은 국민의 찬성이나 언론의 김정은 찬양에 넘어서 한마디로 누가 지금까지 위기를 조성해 왔는가?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위기를 조성한 북한과 중국이 노리는 바는 무엇인가? 비핵화를 할 것이라면 굳이 핵과 ICBM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위기를 조성하면서 만들 필요 없이 핵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고 종전선언을 하고 한마디로 수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핵을 만들어서 그 짓을 하는가? 그것은 그야말로 미군 철수라는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핵을 없애는 조건으로 돈과 미군 철수를 땡기고 미국은 돈 안 드는
각종 협정을 맺어주고 미군을 철수해주면서 또는 한국이 제공하게 한다는 이런 미국과 북한의 서로 간의 장사꾼의 기질로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북한이 던지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흔들고 그 다음에 핵을 없애는 척 쇼를 하면서 그야말로 제한적 동결이나 축소로 가지고 비핵화로 포장하면서 미군 철수를 얻어내고 몇십 년 독재 정권이 독재 체제가 굴러갈 수 있는 기름을 이 파이프를 한국에 꼽아서 땡기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즘 정말로 실망스러운 것은요. 촛불시위라는 것은 그야말로 개돼지 같은 우중민주주의의 전형이었습니다. 제가 돌을 맞아도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때 시위에 한번 나가신 분들은요. 그 이후에 이러려고 촛불 들고 나갔는가에 대해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그때 촛불 들고 나간 분들은 그래 촛불 들어서 이 꼴 보자고 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자기 반성과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행동에는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더불어서 3인방을 끼고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지금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권력에 의해서 감추어지고 있지만 드루킹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청와대가 개입하고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정권의 탄생과 관련된 근본적인 불법이 대선 과정에서 있었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음해와 공작으로 그들을 주저앉히거나 낙마시키거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오늘날 대통령이 된 사람 쪽에 의해서 자행되었고 그의 오른팔격인 인물이 그 일을 깊숙이 보고받고 지시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전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들고 이 정권 또한 진실을 규명하지 않으면 퇴진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촛불 들었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유병헌 사태 때 프레스센터에 사람을 한 100명 모아놓고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으면서 이 의혹 하나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서 이게 나라냐?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져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후 방송 출연이 정지되고 온갖 욕을 먹고 공작스러운 사건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 이게 나라입니까? 이 최종적인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북한에 그게 뭐라고 예술단 응원단에 수십억을 쓰고 김여정이를 하루에 2천만 원이 넘는 방에 재이고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써 제끼면서 지금 이 정권이요 세금 뜯어내려고 기업들마다 세무조사를 하고 온갖 항목과 온갖 종목의 세금들을 갖다가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낸 세금을 가지고 저들 선심 쓰고 북한에 퍼주려고 그 짓을 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김정은이하고 만찬한다면서 45억을 썼는데 그 45억이 하룻밤에 수십 명 밥 처먹는데 어떻게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조차도 하나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황장수 혼자일 겁니다. 태영호가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자기 말을 하는데 지금 그 태영호를 북한에 보내버리라고 청원을 하고 있다. 내 문재인에 묻겠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세상에 아무리 뒤바뀌어도 정체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쁜 편인가 좋은 편인가? 영화 무관도 보면요. 경찰은 조폭으로 위장 잠입하고 조폭은 위장으로 경찰 시험을 쳐서 경찰이 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정체성이 무디어집니다. 할리우드 가서 디파티드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내가 조폭인가 경찰인가? 내가 경찰인가 조폭인가? 지금 제가 문 정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재인, 문정은, 임종석, 당신들은 북한 편입니까? 한국 편입니까? 민주당, 당신들은 북한을 위한 당이냐? 한국을 위한 당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74%다. 정당 지지율이 53%다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이 좀 비하를 하겠습니다. 너들은 김정은의 국민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정말로요. 나라가 망할 때는 도둑맞을 넣으면 개도 안 짖는다는 거하고 똑같이 나라가 망하려고 재수가 더럽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회에 중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평소에 태평성대의 사회의 중추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회의 엘리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류 엘리트, 귀족층이다. 요즘 세상에 귀족이 있는가? 있습니다. 정말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입성이나 식성부터도 서민들 여러분하고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서민이 쓰는 식당에 가서 그냥 공유하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렇게 하지도 않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류 엘리트의 요건은 재산이 수십억 이상 있느냐.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삼시를 패스해서 고위 공무원이거나 변호사나 판검사나 의사나 이런 위치에 도달을 했는가. 요즘 의사는 상류에 속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 돈과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대로 세습을 해서 자식 새끼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속하게 되면 상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비트코인으로 투자할 때도 많아서 주식 가격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한때 이 정권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돈만 벌면 개돼지가 되어도 사료만 많이 처먹여주면 배가 부릅니까? 자, 우리 사회에 강남이 상류 엘리트입니까? No! 저는 경멸합니다. 저는 거기 살 능력도 안 되지만은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 근처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 사람 만나면 헤어질 때 묻습니다. 어디 삽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와, 내가 어디라 하면 네가 내 태워줄래. 저는 수십 년을 구로동 일대 근처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거기 살면 내 격이 떨어집니까? 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회의 상류 엘리트의 기본적인 기준은 뭔가? 신념은 개뿔도 없고 그야말로 이익을 따라서 줄을 서고 돈을 따라서 줄을 서는 그야말로 유한계급 수준의 인간들이 이 사회의 엘리트라고 하면서요. 이기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 정권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한마디로 출세할 기회가 더 쉬울 수 있다고도 생각할 겁니다. 오늘날 보수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요. 보수 가치를 심어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상류 엘리트들이고요. 서민 보수들은 보수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제대로 깨달지도 못하면서 그들 기득권 수구 보수들이 심어준 가치들을 마치 그것이 보수의 전부인 양 맹목적으로 추종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 버리니 이제 기득권 보수의 상당한 부분들은 문정권을 향해서 줄을 씁니다. 드러내고 보수의 가치를 전파한 사람 외에는 다 싹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서 거기 줄을 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재벌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보다 훨씬 편하다. 돈도 액수가 작아졌다라고 말을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잘난 정권은 반핵운동가를 원자력 연구소의 상임감사에 임명을 하지 않나. 잔이윤을 관광공사 감사에 보냈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고요. 이번에는 관광공사 사장에 문재인 캠프 핵심들이 모여서 논의하던 광흥창 팀에 있던 노무현 재단의 사무처장, 국정홍보처 차장을 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무슨 전문성이 이들에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는 이유는 그들도 그전에 그들처럼 하던 짓거리를 더 두껍게, 감사보다 사장이 훨씬 중요하죠. 이제 사장 자리를 노골적으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대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반핵을 하던 사람이 원자력 연구소에 감사에 갑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언론들은 과거에 비판하던 수위만큼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 하는 인간들, 오나들 대부분이 이 사회의 비리와 기득권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은 진실을 보도하거나 이념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언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대로 자신이 누리는 부와 언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촛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 문제에 대한 본원적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확산시켜서 선동해서 권력을 잡고자 한 사람들의 노란한 대중들의 무책임함, 그리고 집단적 의식의 부재,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드루킹 폭로는요,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조용합니다. 정권 출범의 합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도 조용합니다. 국가 시스템과 정체성과 안보가 총체적으로 평화쇼에 무너져 가도 이 사회는 찬양을 하고 조용을 하고 북한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군이 끝내 떠나지 않을 거다. 또 떠나면 어때라고 묻습니다. 자, 잘난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로 어떨 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져서 이 나라 국민들이 소금 기둥이라도 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시간이 있을 때요,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서 과거에 촛불에 적용했던 분노와 또 가치의 기준을 지금 문정권의 드루킹 사태와 경제 위기와
경제라고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것보다는 잘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시스템 파괴. 거수기로 말하면 민주당보다 더 거수기 역할을, 청와대 출장 소장 역할을 잘하는 정당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부에 싸움도 없습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은 싸움질이라도 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안보가 이렇게 송두리째 넘어가는데도 여당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정당입니다. 자, 그런데도 총선을 하면 여당이 압승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저는 별 관심은 없지만은요, 적어도 국민들이 이따위 정신을 가지고 표를 찍어서는 제가 볼 때 그건 나라 팔아먹자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 분노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